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2025년 독학사 시험을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더불어 독학사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 독학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니 말씀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시험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하는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독학사 2단계에서 전공학점을 얻으셔야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 전공으로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데 독학사 2단계에서 경영학 전공학점을 채우려고 한다. 경영학 전공인데 심리학 독학사에서 전공학점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경영학 전공 독학사 2단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공학점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공 선택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금처럼 내가 독학사에서 전공학점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독학사 전공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독학사 시험 과목에 대한 기본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실 태클이 걸리는 일이 잘 없어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앞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경우가 바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독학사에서 학습 구분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학점을 넣어도 설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딱 잘라서 뭐가 제일 할만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학생의 공부 역량, 기초 베이스에 따라서 전공 선택 영역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 하면은 이때 저는 두 가지 전공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가 영어 영문학, 두 번째가 가정학,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영어 영문학, 가정학 두 가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가정학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영문학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좋냐? 지금 토익이나 편입영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기초 영어 베이스가 잡혀 있으신 분들,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은 아예 영어 베이스가 꽉 잡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분들 대상으로는 가정학보다 영어 영문학이 더 괜찮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라서 감성 측면에서는 꽤나 괜찮을 것입니다. 아, 맞다. 영어 영문학 전공을 선택했다면 영어학계로는 그래도 좀 어렵기는 할 겁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조금 방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학인데요. 가정학 전공은 2단계 시험 내에서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죠. 흔히 말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전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영문학을 추천했지만 영어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당히 할 수 있는 무난한 전공이 없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 자료를 구하는 것, 전공 시험의 난이도, 학생의 기초 베이스 상황, 보시는 것처럼 독학사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정학 전공이 접근성이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학사 2단계에서 내가 학점만 가져오면 된다 하는 분들은 가정학 전공을 추천하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영문학이나 가정학 전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특정 상황에서 혹은 누구나 무난하게 아니면 난이도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난이도가 낮으니까 대충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습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학사는 단계별로 1년의 시험을 한 번만 응시를 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 3단계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이상 대안을 찾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1단계와는 다르게 2단계부터는 전공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영문학, 가정학 전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공부는 부지런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 학점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잡고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에이, 그래도 금방 하겠지. 적당히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3시간, 최소 한 달 이상 꼭 기억해 주시고
2단계 독학사에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얘는 할 이야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공부 자료가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 여러분, 독학사 시험이 수능 시험처럼 자료가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2단계 이상의 독학사 시험을 준비해 오신 적이 있거나 혹은 시험 응시 후기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교재가 없어서 아니면 공부 자료 자체가 없어서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행정학 독학사는 인강은 말도 안 되고 교재 출판하는 것도 없어서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한 전공입니다. 독학사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하, 이 과목이 쉽다고 하니까 이거를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한 혹은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했어. 그럼 이 다음에 해당 전공에서 교재나 인강 등의 공부 자료가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목별로 난이도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이 과목은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내용이 조금 많아졌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공을 선택하실 때 내가 영어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뭐 토익이라던가 아니면 편입 영어라던가 그 외에 내가 영어 기초 베이스가 잘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영어 영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공을 찾는다 하면은 가정학 전공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 전공 외에는 다른 전공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학점 취득 목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여기 두 가지 전공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굳이 다른 쪽으로 눈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는 것, 독학사 시험 자체가 과목 쫙 펼쳐두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전공에서 공부 자료가 있는 과목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요약하자면 이런데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했지만 독학사 시험 자체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만 응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최대한 많이 합격을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과목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응시를 하고 쉬운 과목은 확실하게 합격하는 것을 1순위,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도 같이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2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도전의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쉬운 과목을 골라서 확실하게 합격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응시해서 뭐라도 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루 3시간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합격 결과를 받고 후회하는 일 없이 웃으면서 학점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광범위 학교의 내용을 설명하고 추천하는 전공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독학사 자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점은 학습자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